최근에 제가 그 일기 쓰기 혹은 쓰기 숙제 관련해서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답변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영상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일기 숙제가 아동학대라는 민원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그걸 한번 팩트체크 나름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많은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가 궁금했었던 거가 가장 컸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학교에서 글쓰기 숙제가 요즘 많이 사라졌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아, 이게 그냥 보편적인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한 600분 가까이 투표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한번 보니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거는 현재 우리 반에서 글쓰기 숙제가 주 1회 나간다가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쓰기 숙제가 일단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을 전체로 따지자면 한 60% 되고요. 이제 설문에 응해 주신 분들 중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주 1회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 52%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예전보다 쓰기 숙제가 많이 줄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기적의 콘텐츠 영어 수업 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영어를 집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기부여 해주실 분이 따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니어 스쿨을 그래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때 제 아이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주시는 그 글쓰기 숙제가 있었어요. 하루에 원래는 이제 5줄 쓰기라고 해서 노트를 이렇게 막 줄을 막 아이가 자로 막 거가지고 만들어서 매일매일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지만 그래도 그걸 검사라도 해주시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듣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하는 말보다 남이 해주는 말 좀 잘 듣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매일 5줄 뭐 생각 쓰기 노트였나? 이름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일기가 꼭 아니어도 뭐 독서를 하고선 느낀 점을 쓰든 평소에 생각을 쓰든 마음에 있는 거를 좀 겉으로 이제 아웃풋이라고 하죠. 아이만의 생각이나 있었던 일 같은 경우 표현하고 싶은 글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 숙제가 저는 참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일기도 일주일에 한 2~3번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반만 그랬던 건지 그 당시에도 다른 반은 안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소에 학교에서 뭐 교과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학교 교육만으로 아이들이 쓰기 실력이 늘어나기는 너무나 어렵잖아요. 사실은 저는 제 삶의 대명제처럼 여기고 있는 말이 learn by doing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배우려면 해봐야지 늘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뭐 교과 수행이라든지 평가, 시험 같은 걸로 글쓰기가 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아동학대라는 민원으로 글쓰기 숙제를 내주시는 거를 거부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거 좀 의아하다, 너무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런 글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 반에서 글쓰기가 숙제가 거의 없다가 36% 정도니까요. 뭐 절반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보편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꽤 예전에 비하면 조금 놀랍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주 1회에 한 번 쓰는 것보다는 좀 횟수가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은 좀 있기 때문에 주 1회 이하라고 쳤을 때에는 거의 90% 이상이 격일로라도 혹은 주 2, 3회 숙제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신데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사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글쓰기 관련 교재들도 많이 나오고 논술학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성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현상 때문은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거 너무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랬더니 이제 그 댓글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들 써주셔가지고 양쪽에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쪽에서 그 읽어보면서 제가 나중엔 이제 댓글도 다 달지를 못했지만 와 이거 너무 이제 보편적인 현상인가 싶어서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아동 인권 침해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한 5~6년 전에부터 이제 지침이 내려졌다라고 이게 일기 쓰기는
가능한 이제 내지 않는 걸로 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들은 것도 같아요. 근데 그때도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아, 이게 저도 좀 잊고 살다가 요즘에 딱 어쩌다가 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물어보니까 진짜 그 일기숙제가 실종이 되었다라는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아동 인권 침해라기보다는 저는 이 현상을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상대평가 혹은 이제 사지선다, 오지선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지, 해외에 나가면, 바다만 건너면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글쓰기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제는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에세이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좀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함을 느끼신다면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교권 침해 문제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조금 뭔가 민원처럼 여겨질 수도 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조심스러움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일기숙제 왜 안 내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항의하듯이 하게 되면은 이건 또 교권 침해가 되잖아요. 이 좋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를 이제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들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마다 또 이 글쓰기 능력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또 다르실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쓰기에 대해서 또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현재 이제 상황을 보면은 저희 아이 때도 그랬던 것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책을 읽어주시는 선생님 얘기도 제가 책에다가도 쓰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너무 도움을 받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런 선생님들이 아주 보편적이지는 않다라는 것, 이게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반면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립학교의 친구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당연히 내는 어떤 문화라든지, 이게 숙제 같은 경우도 이제 공교육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쓰기라든지 이제 영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인 혜택을 보았을 때 당연히 사립이니까 그래야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 보통 시민들도 세금도 내는데 그런 권리를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부모들이 이런 아동학대라는 민원을 내므로써 스스로의 권리를 오히려 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 이거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이 촬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좀 여론을 좀 형성을 하셔서 이게 부모들이 먼저 이런 민원을 좀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네, 뭐 정말 이 교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 채널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 선생님들이 지금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떤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그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는 또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먼저 변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이게 교육 현장이 너무 이제 그 해외하고 너무 역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넋두리처럼 오늘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기숙제가 이게 인권침해 문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아이들이 그것이 아니면 어차피 사교육에서 뭐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시는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이거 엄마표로 할 것도 많은데 이 글쓰기까지 이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숙제만 내주셔도 아이들이 매일 쓰기 연습은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쨌든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은 너무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게 뭐 입시를 떠나서요. 물론 입시에도 이제 그 글쓰기를 이제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해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니까요. 물론 이제 여론이 두려워서 이 방침에 대해서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 이게 영어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말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이거 갑자기 또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돼버리면 또 사교육계가 확 올라갈 거고, 그 전에 우리가 조금 뭔가
할 일이 있다면 일단 부모님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네. 이거는 이제 일기 쓰기라는 것은 그 일기라는 말 좀 다르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미국에서 이제 저널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기가 오늘 있었던 일을 그냥 쭉 쓴다라기보다도 아이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 안에 자기 생각 한 줄이라든지 두 줄만 들어가도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만 그어주시고 별표만 해주셔도 그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저희 아이가 겪었던 일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은 흑역사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스스로 보았을 때 창피한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가 가졌던 그런 생각에다가 밑줄 하나만 거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굉장히 기분 좋아했던 경험을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라도 예, 일기 대신에 뭐 생각 노트 몇 줄 쓰기라도 좀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그런 문화가 좀 있다면 이렇게까지 이제 글쓰기 사교육이 횡행하거나 하진 않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아동학대라는 것은 저는 좀 동감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다 하는데 우리 아이는 좀 이런 측면 있지 않나요? 사교육을 많이 하니까 일기까지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예, 이게 형편에 따라서 내가 아이가 뭔가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많이 다니는 경우라면 조금 짧게라도 대의적인 측면에서 예, 이거를 연습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시키시는 것이 그 아이에게 정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마음을 바로 하셔서 목소리를 다시 학부모님들이 이제 대부분 제 구독자님들이니까 우리끼리 서로 이제 자정작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은 공교육에서 선생님들이 그동안 하시고 싶으시지만 이 민원의 문제 때문에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 좀 힘을 실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댓글 많이 써주셨었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든 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서로 이제 공론화되고 여론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뭐 제 작은 채널 하나로 뭐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예,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네,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